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25화 왜 바람을 피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 125화도 그 인천 작두님과 어쩌다 철학자 두 사람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님이 상습적으로 좀 늦어지죠. 예. 그리고 뭐 그 자유님은 오늘 주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람과 거리가 멀죠. 피려고 노력해도 안 될 테고. 아닌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죠. 요즘 근데 걱정이에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확산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업계 종사자분들 중에는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희 강의업계도 요즘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 취소됐죠. 그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람둥이들한테 치명적이에요. 걸리면 자기 행적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혹시 정치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왜 바람을 피는 것일까라는 건데요.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대놓고 바람 펴봤냐 이런 건 개인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묻질 않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이 친구는 진짜 바람둥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많았나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숫자 그런 사람 숫자가 많이 있었냐? 한 유닛 이렇게 그룹 단위로 이렇게 보면 꼭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본인이 혹시 거기 속하지는 않으시고, 그렇죠? 오케이. 노코멘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뭐 예를 들면 부럽다거나, 안 그러면 쟤 왜 저러나라거나, 뭐 이런 느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바람 피는 걸 무슨 뭐 큰 공적처럼 대놓고 막 이렇게 영웅담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라고 하는데 은근히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쪽으로 심취돼 있거나 선수 냄새도 안 나면서 선수인 선수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느낌은 뭐 어떠신가요? 딱히 뭐 부럽거나 있지는 않지만 가끔 야, 참 자유롭게는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하지요. 그렇죠.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바람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다른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뭐 다른 행동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마 그런 거는 참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어떤 외모가 뛰어났어. 뭐 또는 뭐 대화 방식이 어떤 유머러스했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한번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바람 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15년 연구 조사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뉴스에 한 번씩 뭐 나오고 그 기사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납득이 좀 되더라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주변 지인 중에 바람 피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바람 필 가능성이 높대요. 유유상정.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바람 핀 사람, 이 사람은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아마 충동 제어 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또 하나는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람 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좀 무디고, 그죠? 요 세 가지 특징만 잘 관찰해 보면 73% 예측 가능하다. 이런 연구였었던 거예요.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게
가장 특징 중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뭐 마이너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잘생겼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툭툭 이야기 잘 그렇죠. 던지냐 아무나 뭐. 만나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군요. 어쨌든 저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람둥이는 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권태감? 네. 이게 기존,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어떤 기존 권태감,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권태감을 좀 극복하면서 아니 그거에 반대 음. 기제로 도파민 분비를 찾는 거 아닌가? 기존 배우자에게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았어. 좋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저런 우리 바람둥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또 왜 그런지 또 뭐 도덕적 기준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난무를 하는데 요걸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왜 바람을 피는지 또 바람둥이처럼 살면 행복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주제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 출근길 인문학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뜬금없죠. 네. 네. 우리 방송이 지향하는 바가 정통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좀 생활 속에서 실제 접하는 것과 관련된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람둥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나 사귀고 있는 애인을 두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즐기는 사랑을 뭐 바람이 났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표현을 하죠. 또 이런 행위를 빈번하게 자주 행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둥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바람둥이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클린턴? 클린턴. 카사노바겠지요. 네, 그죠? 카사노바죠. 자, 아마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카사노바. 또 돈주왕이나 뭐 돈후왕 이런 이름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카사노바는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엽색가로 잘 알려진 바람둥이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눈여겨봐야 할 게 문학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학을 하면 말빨이 좋아지고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탈리아야. 그죠, 이탈리아. 그죠. 예. 그래서 카사노바는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다가 말년에 이제 문학가다 보니까 자서전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서전에 자기가 만난 여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알려졌죠. 그래서 그 자서전에는 무려 122명이나 되는 여성과의 연애 경험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숫자는 그죠? 장래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질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반면 돈후왕 우리가 돈후왕은 이름이 그 지역마다 좀 달리 불리는데 돈주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돈조반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돈후왕은 실존 인물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대략 14세기나 혹은 그 전에 살았다고 알려진 그는 1963년경에 스페인 작가 중에 티르소 데 몰리나라는 분의 비극 제목인 세비야의 호세카라는 데 소개된 이후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후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돈주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돈조반니라고 부르는 명칭은 모두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느낌이 잘 오잖아요. 돈 줘봤니? 뭐 이런 식으로 돈 줘봤니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 돈 줘봤니? 예,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돈 줘봤니 여성 편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돈 줘봤니가 만났던 여성은 카사노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2명. 그죠? 네, 생각보다 작아. 그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가 질문인데 답이 네. 어느 정도 정해졌겠네. 굵고 짧게 여러 명을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몇 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22명에 글쎄 한 3배 이상. 3배 이상. 좋습니다. 그럼 3배면 366명. 그죠? 예. 한번 보죠. 그건 더 많다는 건 맞고요. 예. 그러니까 모차르트 오페라에 나오는 돈조반니의 여성 편력은 그 오페라에서 그의 하인이 불러주는
카탈로그의 노래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 카탈로그는 돈조반니가 데리고 놀았던 여자들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그게 카탈로그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여성 640명, 독일 여성 231명, 프랑스 여성 100명, 스페인 여성 1003명 등 엄청난 숫자의 여성을 만난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숫자도 그죠? 뭐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데다가 국적도 다 달라. 뭐 이러니까 그죠? 대단하죠. 아 이게 궁금한 게 이 나라별로 여성의 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돈 조반니의 그 여성 취향이 그런 건지 그쵸. 헷갈리는데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그죠? 질적인 수준은 둘째치고 그죠? 양으로 보면 카사노바보다는 돈조반니가 한 수 위의 바람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여성 편력을 가진 카사노바나 돈조반니를 보면 같은 남성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아니요 이놈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팔자 한마디로 팔자가 좋다. 이 많은 사람하고 아니 뭔가의 교제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죠?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좀 논외로 두고 말하자면 남성들은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능력자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 이게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게 얘는 시간도 많고 돈도 있을 거고 기억력이 좋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자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존경심까지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사노바나 돈조반니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람피는 이야기는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가령 뭐 예전에도 좀 소개시켜드렸지만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도 주인공 안나가 멀쩡한 백장 남편을 두고 젊은 장교와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남자 주인공 토마시는 연인 관계인 테레자와 함께 살면서도 끊임없이 바람을 피거든요. 이를 보면 배우자나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현상은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조금씩은 내재되어 있는 본성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끌리는 게 또 기본적인 인간의 그죠? 본성 또는 현상 아닌가 그죠? 싶기도 하고. 네. 멋진 이성이 지나가면 절로 눈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바람둥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서정적 바람둥이와 서사적 바람둥이인데요. 서정적 바람둥이와 서사적 바람둥이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굉장히 문학적 그죠? 개념인 그죠? 듯한데 그죠? 말 자체도 좀 어렵죠. 네. 우리가 서정적이라는 표현은 한자를 풀어보면 감정을 듬뿍 담고 있는 이란 뜻으로 좀 시적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바람둥이에 적용을 해보면 서정적 바람둥이는 이성의 특정한 감정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만 가진 사람이면 절로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는 매번 그 자기가 꽂히는 감정, 그 유사한 유형의 이성을 고집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정적 바람둥이들의 작은 멘트는 주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성을 딱 보면 당신을 보니까 문득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러면서 자기가 과거 사랑했던 사람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말하자면 매번 상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유형이죠. 말하자면 자기만의 독특한 취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죠? 우리 주변에 있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참 일편단심 아주 그 교제하는 또는 끌리는 대상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취향이 아주. 그렇죠. 맞습니다. 반면에 서사적 바람둥이는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바뀔 때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이성을 만납니다. 말하자면 서정적 바람둥이는 매번 동일한 스타일의 상대를 고집하는 반면에 서사적 바람둥이는 매번 새로운 스타일의 상대를 만날 때 기쁨이나 뭐 끌림이 있는 유형이라고 보죠. 그래서 서사적 바람둥이는 편식을 싫어해요. 그죠? 작두님은 뭐 꼭 바람둥이가 아니라 보통 여성을 볼 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 전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죠? 후자 쪽에 후자 쪽에 그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근데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아니 뭐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면 네. 그 여성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바람필 거냐? 아니거든. 네. 자, 그건 또 왜 그런지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19감에 가까워서 어쨌든 그렇고 네. 어쨌든 그렇죠. 스타일이 있는데 어떨까요? 사람들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서정적 바람둥이하고 차이에 집착하는 서사적 바람둥이 중에 누구를 더 나쁘게 생각할까요? 이놈들은 언젠가 한 방에 훅 가는 걸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둘 중에 어떤 놈을 더 재질이 나쁘다라고 볼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재질이 나쁜 거. 예. 뭐 자꾸 바뀌는 게 재질이 더 나쁘다고 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서사적 바람둥이에요. 사람들은 서정적 바람둥이에 대해서는 물론 좋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덜 나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 그저 동일한 감정에 막 빠지는 이런 서정적 바람둥이들을 낭만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들의 바람길을 이상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좋게 해석했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런 인간들이 주로 막 대화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남자들끼리 보면 그죠 딱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해요. 반면에 매번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는 서사적 바람둥이에 대해서는 뭐 색을 밝히는 호색한이다라고 부르면서 경멸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가 소개한 선수들의 대표 주자 카사노바나 돈조반니 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토마시도 모두 두 유형 중에는 서사적 바람둥이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바람둥이들은 기존의 배우자나 연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서죠. 또 그 과정에서 배우자나 연인한테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카사노바나 돈조반니 같은 바람둥이는 매번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순간, 네, 그 순간 만족하니까. 예, 그죠? 또 그 순간 또 행복한 거고, 예, 그죠? 그 순간 또 쾌감이 있는 거고. 여기에 방점은 그 순간인가요? 그 순간? 그 순간. 잠시 잠깐? 그래서 카사노바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현재.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현재를 사는 사람이고 현재를 사는 사람. 현재를 사랑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만난 그 여성을 뭐 이게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그죠?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쁜 어쨌든 놈. 선수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경험을 못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둥이는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모든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대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수집강은 특정한 자동차에 눈이 가고 예술가는 특정한 작품에 이끌리죠. 또 연인들은 특정한 이성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락강은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대상을 대상 A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A는 사람을 무엇인가로 이끄는 욕망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대상 A 기억해 두시고요. 예.
전에도 우리가 락강 얘기를 예, 한 적이 좀 잠시 있었죠. 했죠. 그죠? 예. 그때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예, 제가 설명을 맞아요. 드렸고 예. 그죠? 어쨌든 여기는 대상 A인데 좀 어렵지만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대상 A는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락강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갖는 욕망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욕망이에요. 가령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는 아무런 욕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딱 나온 세상에는 이미 그 세계의 기존의 상징적 질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기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기존의 상징적 질서를 상징계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논의로 보면 지금 내가 욕망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내가 원래부터 원했던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상징계의 질서,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일 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제 딱 태어난 아이는 이제 어떤 이성에게 끌리냐 이러면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매가 그냥 되게 가늘고 그 모델처럼 날씬한 여성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는 지금 자기가 사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가 그런 여성을 욕망하도록 구조해 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령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인 원시 농경사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태어난 아이는 요즘 남성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했을까요? 아유, 그렇진 않겠죠. 그죠? 우리 뭐 가끔 여러 나라들 여행하는 이런 네. 영상들 보면 어느 나라는 뚱뚱한 여성이 그쵸? 예. 인기가 있고 예, 그쵸. 어느 나라는 이 사이가 벌어진 여성이 예, 최고의 매력이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징적 질서를 그렇죠. 그냥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세계의 상징적 질서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락강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한 결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새로운 이성을 찾는 이유도 기존 상태로는 채워지지 않는 결여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대상을 욕망해도 그 결여가 완전히 채워지는 경우는 없고 항상 빈틈이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대상은 욕망을 불러일으킨 대상 A에 대한 불완전한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과의 완전한 사랑을 꿈꾸면서 새로운 대상을 선택해도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의 불완전한 대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가령 김태희 같은 이상형을 꿈꾼다고 그래서 김태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김태희는 내가 꿈꾸던 그 김태희가 아니라 내가 꿈꾸던 김태희의 불완전한 대체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둥이는 매번 새로운 이성을 만나지만 한 번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바람둥이를 보면 능력자다 이러면서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둥이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언제나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서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람둥이 이러면 네. 계속 그 사람이 바람 피는 이유가 이성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거나 네. 아니면 유혹에 굉장히 약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아무리 오늘 논의의 얘기는 아무리 많은 이성 만나도 완전히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그걸 쫓아가고 있는 그렇죠. 거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뭐 결국 바람둥이는 이성에 대한 불감증 환자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욕망 덩어리, 예. 그리고 그렇죠. 허탈함, 예. 뭐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환자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뭐 예, 틀리지 예, 않습니다. 예. 그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그 바람둥이를 치료하는 데가 없죠. 그죠? 그래도 이런 녀석들은 네. 뭔가 기술이 좋아. 어쨌든 부럽긴 하죠. 어쨌든 저희가 바람둥이라는 걸 그죠?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정리를 해봤고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부탁할게요. 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서정적, 그다음에 서사적 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건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나쁜 거가 서사적이라고 예, 그렇죠. 이야기했지만 예. 직장 버전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관계없이 네. 자기랑 코드가 좀 잘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예. 서사적 서사적 바람둥이처럼 예. 마치 이성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 듯한 이 모습처럼 나하고 뭔가 좀 코드가 좀 있는 사람들 다르더라도 예.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 노력 이런 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바람둥이만 아니면 서사적으로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죠? 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서사적인 그 인간관계나 뭐 스타일이면 아주 탁월하죠. 그렇죠. 조직에서 관리자, 리더 뭐 그렇죠? 다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얘기는 이거죠. 서사적 바람둥이의 역량을 그죠? 인간관계나 뭐 이런데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시오. 네. 특히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네. 네.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왜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간혹 배우자나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는 바람둥이가 있죠. 하지만 바람둥이는 매번 새로운 이성을 만나지만 한 번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락강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결여 때문에 생기는데 바람둥이가 새로운 이성을 찾는 이유도 기존 상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결여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새로운 대상을 욕망해도 그 결여가 완전히 채워지는 경우는 없고 항상 빈틈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은 욕망을 불러일으킨 대상 A에 대한 불완전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바람둥이를 부러워하거나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